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바로 어제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을 하면서 7대 우주 강국에 도약을 했습니다. 이 국내 자체 기술로 실용급 위성을 착착한 이 첫 번째 비행이었는데요. 이렇게 힘차게 우주로 날아간 누리호처럼 우리 증시도 힘을 얻어주길 바라보면서 오늘 증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요, 이 AI 관련주 엔비디아가 정말 강력한 힘을 보였습니다. 24% 폭등하는 흐름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로 인해서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우 지수의 하락세는 막지 못하고 마감한 전일 장이었는데요. 이렇게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을지 지금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다소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도 역시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상승의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요일 시장 상승장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떤 포트 좀 집중해보면 좋을지, 어떤 종목에 집중해보면 좋을지는 잠시 후에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기준으로 코스피 0.2% 상승하고 있고요. 2,559선, 2,560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개인과 기관 투자자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921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상황이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나 상승세 흐름 이어가면서 0.43% 상승하고 있습니다. 851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이렇게 개인은 담아내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상황 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 각각 18억 원, 97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오늘 저희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 볼까요? 저희가 이렇게 테마주 장세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는 시장 안에서 오늘도 히토류 관련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을 집중해서 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그 종목은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자, 어제 엔비디아 이제 시간에서 급등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가 정말로 강했고, 그래서 인공지능 섹터도 강했고 했는데 생각보다 미국 나스닥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강하긴 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그렇게 급등을 하지 못했고 유럽 시장도 강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해외 시장을 보면, 자, 차트를 보면은, 자, 일단 유럽 시장입니다. 애매해요. 애매하다는 얘기는 뭐 크게 미국 시장이 뭐 급등한 것도 아니고 사실 미국 시장이 뭐 엄청 급등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우존스는 거의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미국 시장이 강하게 위로 올라가려는 느낌보다는 박스권으로, 그러니까 크게 폭락도 예상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떨어진다고 예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왔으니까 조금 밀리고 또 올라가고 하는 그런 이제 박스권 장세로 보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엔비디아 실적이 괜찮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괜찮았고, 근데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계속 좋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3, 4주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좀 많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제한을 거는 이슈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갖고 한번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잘 움직이다 한번 이슈가 좀 멈췄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 인간의 영역들을 너무 침범을 하고 이게 좀 너무 위험하다, 어떻게 이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한번 우리가 제한을 걸어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잠깐 주춤거렸었던 건데, 아직 그 부분이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뭐 급등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박스권으로 일단 미국 시장은 저는 보고 있고요. 아직은 좀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줘야 돼요. 다우존스도 이렇게 움직여주고 돌파가 되고 나스닥도 한 번 더 강하게 이렇게 쭉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 우리나라 IT 섹터도 강하게 움직일 텐데, 지금 우리나라 IT 섹터들도 뭐 엄청나게 강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냥 일부 종목은 강한 건 맞는데, 그리고 여전히 그래서 박스권 내에서의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여전히 박스권 내에 있습니다. 지금 뭐 돌파는 안 하죠. 미국 시장도 돌파도 안 했고 어제는 그리고 중화권 시장이 좀 빠졌고 그래서 그냥 박스권. 마찬가지 우리나라 시장이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뭐 조금 밀릴 수 있다 정도. 그래서 61선, 21선 지지 라인으로 밀릴 수는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급격하게 급등은 안 하지만 테마주들 매매하는 데에서는 지수가 급락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슈에 맞춰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다 그러면 그쪽 관련주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무슨 뭐 우크라이나 무슨 뭐 지뢰 탐지다 그러면 뭐 로봇 관련주 막 움직이거나 막 이랬던 것처럼 뭔가 이슈가 나오면. 근데 오늘 보니까 원래 제가 아침에서 봤을 때에서는 리튬 관련주들이 좀 좋아 보여서 리튬 관련주를 추천을 가지고 나왔다가 좀 바꿨어. 왜냐면은 지금 히토리 관련주들이 죄다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일단 페라이트 관련주인 상신전자가 26%가 폭등을 하고 삼화전자가 갑자기 18% 폭등에다가 삼화전기도 9% 폭등하고 뭐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갑자기 제가 히토리 관련주로 바꾸기는 했는데 이쪽 비철금속 그다음에 리튬, 니켈, 원자재 관련주들, 히토리 관련주들도 이슈에 잘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에 있을 때에서는 뭔가 뉴스가 나오면 그래서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쪽 관련주가 움직이고 어제처럼 인공지능이라든지 엔비디아 실적이 좋더라는 얘기 때문에 그쪽이 움직이듯이 지금은 매매하기는 좋아요. 매매하기는 계속 좋은 장인데 그래서 오늘 보면은 또 많이 빠지는 쪽을 중에 또 보면은 사료 관련주 많이 빠지죠. 최근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렇죠?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료 관련주들도 쭉 내려오게 되면은 또다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어서 지금은 박스권으로 두고 조정받으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IT 섹터하고 저쪽에 히토리 관련주들이 강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히토리 관련주들 그래서 IT sek터들은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일단 호재를 지금 2번을 먹었습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그걸로 계속 그 이슈로 강하게 움직여주는지 안 움직여주는지는 좀 더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한 이틀 동안의 강세에 IT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지 왜냐면 네페스, 심텍 뭐 이런 애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걔네들도 PCB 관련주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데 안 움직여요. 그러면 얘네들도 가는 애들만 가고 그러다가 만약 미국 시장이 오늘이라도 조정을 받게 되면 IT 섹터들도 그대로 고점에서 또 밀리거든요. 그 밀릴 때 사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좀 불안해서 지수가 폭등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테마주들을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도 테마주 쪽에 히토류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 자, 상신전자 상한가 같네요. 페라이트 관련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일단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이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리튬, 히토리와 같은 테마주들 이슈에 따라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공략한 히토리 관련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더 집중해 볼지는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지금 내 종목의 상황은 어떠한가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해볼 표적 종목은요, 바로 세누텍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지점에 공략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표적 종목 히토류 관련주인 세누텍입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오늘은 이제 표적 종목을 바꿨다 그랬죠. 그 표적 종목은 나중에 다시 또 추천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이라든지 이쪽 애들은 이슈를 항상 머금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이슈가 있고 아니면은 지금 양안 전쟁이라 그러죠. 양안 관계. 그러니까 대만을 두고 중국과의 이제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뭐 한국경제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채널이라든지 보다 보면은 왜냐면은 중국이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했을 때에서의 이제 히토류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 그리고 특히 리튬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중국이 리튬 광산에 대해서 사재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전 세계 패권을 그러니까 그거를 광산을 다 막대한 돈으로 다 사재기를 다 사버리게 되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틀어주고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올해 안에서 뭔가 중국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은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떡밥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을 때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안 그래도 지금 삼화전자, 삼화전기, 그다음에 상신전자는 상한가를 갖고 CQ보도 12% 급등이 나오고 뭐 나머지들 다 빨간색이니까 그러면 세노텍도 지금 자리가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세노텍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를 했고 눌러놨으니까 이제는 쟤네들 움직이니까 어느 정도는 쫓아가겠죠. 그래서 오늘을 원래 리튬 관련주를 가지고 나올라 했다가 일단은 히토류 쪽으로 잠깐 틀었는데 그래서 세노텍 오늘의 표적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력한 테마주 안에서 저희는 오늘 표적 종목으로 세노텍 만나봤습니다. 더 자세한 가격 전략,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하겠고요. 그럼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확인해봤던 표적 종목들, 저희가 사실상 지난주부터 이렇게 테마주 장세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월요일에 만나봤던 고려산업 4,020원의 매수가에서 4.2%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화요일에는 대주산업 2,260원의 매수가로 만나봤고요. 수요일에는 하이드로리튬 31,800원의 매수가에서 8.2%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티플렉스 두 차례에 이어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4,110원의 매수가에서 4.4%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만나본 사조동아원 20%가 넘는 수익률, 21.5%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저희가 화요일부터 다시 티플렉스 집중해보고 있었습니다. 4,250원의 매수가에서는 아쉽게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바로 어제는 조일알미늄 만나보기 시작했고요. 2,805원의 매수가에서 저희가 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792.9% 달성했습니다. 네, 오늘은 또 금요일인 만큼 이번 주 종목들 어떠한 흐름이었는지 다시 한번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노란 톡방 지금 닫혀져 있죠. 지금 열어놓을 테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사료 관련주들은 제가 계속 지난주 얘기했는데 정말로 막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막 20% 수익을 막 줬습니다. 뭐 20%더 뭐 한탁 같은 애들은 방송에 추천하지 않았지만 한탁 같은 애들은 50%, 56%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제가 히토류 관련주들, 원자재 관련주들, 그다음에 비철금속 이런 애들 잘 봐라. 리튬 관련주 잘 봐라.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하이드로리튬하고 어반리튬은 되게 잘 갔죠. 그래서 리튬 관련주도 또 움직일 건데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고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도 움직일 거다 그랬는데 지금 삼화전자가 벌써 24%? 뭐 저러다 더 상한가 가겠네. 어쨌든 저런 식으로 지금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바닥권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 제가 자주 했는데 오늘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일단 분위기는 열심히 공개 방송 보셨던 분들은 일단 분위기는 되게 좋죠. 자, 어디 보자. 노란 톡방 지금 네, 지금 열어놨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따 방송 끝나면 또 닫아놓을 텐데. 자, 하이드로 리튬. 어쨌든 이번 주에서 얘기했었던 종목들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조동화원부터. 사료 관련주들 계속 얘기했죠. 기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곡물이라든 이런 것들이 다 말라 죽고 있고 가뭄, 그다음에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수확량도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과 거기다가 뭐 꿀벌도 다 죽어버리고 뭐 이래버리니까 이제 그런 식량난들이 이미 작년도서부터 심각해지고 있는데 올해도 심각해질 것 같다라는 뭐 UN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세계 뭐 기후 협회, 뭐 기후 뭐 학회 뭐 거기에서도 뭐 발표를 하고 뭐 저의 의견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얘기라든지 이런 사료, 비료, 그 다음에 음식 업종 이런 쪽들에 대한 이슈는 계속 끊임없이 나올 것 같다. 근데 위치가 바닥에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자. 거기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그 흑해 곡물 협정 그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위반을 했다라는 또 기사도 나오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슈가 돼가지고 확 움직인 건데 수익이 단기간에 많이 났어요. 뭐 10% 정도만 먹어도 땡큐인데 벌써 21.5%가 올라왔으니까 많이 팔고 정말 조금 남겨놨겠죠. 조금 남겨놓은 거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면 조금 남겨놓은 사람들이 내려오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안 떨어져요. 이게 뭐 800원, 500원 안 떨어집니다. 미국도 안 떨어지고 일본도 안 떨어지고 중국도 안 떨어지고 그렇게 폭락이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혼자 이렇게 폭락 나올 일은 없고 이슈는 머문고 있는데 떨어지면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많이 팔아놓고 조금 남겨놓은 사람들은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죠. 그래서 다시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또 내려왔다, 또 올라왔다, 또 내려왔다, 올라왔다가 그래서 이거를 평행 박스권으로 두게 되면 계속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을 거고 이게 상승 트렌드를 가져가면서 박스권을 주게 되면 가격은 점점 올라가긴 하겠지만 저점 매수해서 고점 매도하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만 해도 계속 시장은 이런 이제 테마주들로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수익을 쌓아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내려오면 또 추천을 할 종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티플렉스 이것도 수요일하고 동시에 같이 얘기했는데 티플렉스 이거 지금 조금 올라갔으니까 아마 손실률은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4,250원이니까 뭐 한 1% 정도로 1.5% 정도로 좀 들어졌을 거예요. 지금 아침에서는 마이너스 1.33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얘도 히토리 관련주니까 그래서 지금 나머지들 애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니까 이것도 조금은 이제 따라갈 거니까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얘도 바닥이에요. 바닥이고 지금 뭐 이지도 지금 슬슬 움직이고 일단 강하게 움직인 건 지금 삼화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그럼 거래가 지금 실리고 있죠. 거래가 실리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시그널입니다. 여기를 저점을 주고 거래를 실르고 있다. 여기서 아주 오도방정을 떨겠죠. 왔다 갔다 저점만 안 깨면 돼요. 그러다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튀겠죠. 이쪽으로. 위로 튀고 휙 하고 날아가면 이제 그 다음 애들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앞에 보면은 강한지 안 강한지 알 수 있는데 앞에 움직였을 때에서 그 움직였던 흐름을 보면은 상한가에다가 폭등하고 또 상한가하고 폭등하라고 또 상한가를 가고 이렇게 폭등했던 이 흔적을 보면은 굉장히 세게 움직였다라는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힘이 굉장히 강했던 애가 지금 모양을 만들고 지금 거래를 실고 있으니까 저점을 지지하고 그럼 이게 다시 이렇게 폭등하라고 움직이면 그 2등주, 3등주, 4등주가 따라 올라가게 되면 그중에 티플렉스도 히토리 관련주이기 때문에 삼화전자가 당연히 움직이니까 삼화전기도 따라서 가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주지만 C큐브 얘도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상신전자 얘도 페라이트 관련주인데 얘는 상한가를 아예 들어가 버렸고 뭐 동일기현 이것도 지금 5%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그쪽 관련주니까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하지만 세노텍이라든지 티플렉스라든지 아직 움직인 게 없어요. 만만하죠. 그래서 히토리 관련주들 이렇게 생긴 애들은 오히려 이제 공략을 하는 왜냐면 저쪽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물고기들이 딱 봤는데 이쪽 애들이 강하다 그러면 그쪽 애를 단타를 쳐주면 되는데 위치를 봤을 때에서 지금은 살 수 있는 애들하고 살 수 없는 애들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살 수 있는 종목이지만 삼화전자는 지금에서 살려면은 좀 간이 좀 부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강해서 좋기는 한데 또 흔들림이 또 심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삼화전자를 살 거면은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든지 유니온이라든지 이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어쨌든 삼화전자, 삼화전기, EG, 동국, RNS 얘도 지금 다 플러스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들 다 지금 조금씩 플러스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따가 만약에 삼화전자까지도 상한가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그 2등주들 중에서 뭐가 또 다시 튀고 하면서 티플렉스도 얘는 2등주는 아니니까 좀 늦어요. 늦으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4,250원이면은 요만큼만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수익으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3에서 5% 먹고 팔면은 그게 오히려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슈는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히토리를 다 잠가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종목의 섹터다. 아직 그렇게 크게 그런 얘기는 없고 오늘 아침에서 리튬 강산 사재기 한다는 얘기 뭐 그 정도 기사는 나왔었던 걸로 일단 압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표역 종목 드렸었던 이제 조일 알루미늄. 자, 조일 알루미늄. 얘도 이제 저점이 있고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크게 빠질 생각도 없는 애입니다.
일단 비철금속 관련주 쪽인데 오늘 아침에 포스코엠텍 지금 남선알루미늄 움직이거든요. 아까는 아침에는 안 움직였어요. 지금 좀 전서부터 움직이는 것 같은데 분차트를 보니까 한 5분 전서부터 이도 알루미늄이고 조일알루미늄도 알루미늄이고 삼화알루미늄도 알루미늄이고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뭐가 움직이면은 어쨌든 쫓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남선알루미늄이 대장이죠 이 중에서는. 그래서 얘가 강하게 조만간에 고점을 뚫으면은 그 다음에서 움직이는 거는 조일 알루미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이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게 하이드로 리튬처럼 생겨갖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비슷한 움직임으로 이때 모습이라고 보여요. 여기도 움직이기 전에 여기서 찌글찌글했어요. 여기서 올라가는 척 내려가는 척 올라가는 척 내려가는 척 결국은 저점을 지지하더니 이렇게 올라가는데 은근슬쩍 바닥 대비 30%나 올라왔네. 바닥 대비는 30%.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인 바닥이 여기다 하고 보이니까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남선 알루미늄이 튀거나 아니면은 뭐 리튬 관련주 움직이고 니켈 관련주 움직이고 비철 금속 관련주 움직이고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로 움직이면 이것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 남선 알루미늄이 강하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체크를 하고 포스코 엠텍도 그 관련주니까요. 그쪽에서 비철 금속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그 뒤에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 오늘은 히토류 쪽이 강하니까 근데 히토류주로 먼저 얘기하는 것뿐이다. 나중에서 만약에 비철 금속이 강하면 포스코 엠텍이 막 상신전자처럼 뭐 상한가를 간다라든지 아니면 삼화전자처럼 23%를 간다든지 그러면은 제가 조일알루미늄이라든지 이쪽 애들 뭐 알루코라든지 뭐 황금 ST라든지 이구산업이라든지 뭐 대창이라든지 남선알루미늄이라든지 비철금속 관련주를 추천했겠죠 오늘. 근데 오늘은 이쪽 애들은 좀 잠잠하니까 그냥 갖고 있어도 될 종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 고려산업으로 가겠습니다. 고려산업. 자, 사료 관련주들 아주 시원스럽게 빠지고 있는데 5% 정도면 많이 빠지고 있는 거죠 오늘 같은 날. 오늘 지수 뭐 크게 빠지지도 않는데. 근데 내려오면 뭐 하면 돼요? 다시 또 공략하면 돼요.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올라오면 내려오면 올라오면 내려오고 올라오면 내려오고 계속 매매 대응하면 되고요. 21.6%나 올라갔었으니까 충분히 팔 수 있는 기회는 줬다고 봅니다. 내려오면 또다시 공략할 종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아까도 얘기했고 근데 하이드로 리튬이 차트가 아직 죽질 않았어요. 너무 이뻐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려놓고 거래가 실렸잖아요. 60일선, 20일선 받치고 있고 이게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되는데 조정 안 주고 이렇게 튀어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다른 이제 리튬 관련주를 공략하거나 비철 금속을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얘가 튀면은 이쪽 관련된 리튬 관련주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비철 금속, 희귀 금속 이런 애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튀면 조정받으면 사면 되지만 튀면 못 사잖아요, 얘를. 그래서 이거를 보고 다른 애들을 순환매로 공략을 할 건가 그냥 보면서 가면 돼요. 근데 아직 저는 조정받을 생각은 없고 위로 튀려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위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튈 것 같아서. 이것도 21.4%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치고는 꽤 그래도 이번 주, 지난주 매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시장이 계속 이어져요, 지금도.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사료주에 이어서 히토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히토리주 봐야죠. 그래서 오늘의 표육 종목 세노텍. 자, 세노텍은 몇 번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몇 번 얘기했던 종목이고 아까 보니까 이거 수익 달성이 됐었던 종목이긴 한데 좀 나중에 산 사람들은 최근에는 추천한 게 없네요. 티플렉스만 있고 세노텍도 비싸게 산 사람들은 2,200원대에서 산 사람이 있고 싸게 산 사람들은 뭐 2,100원대에서 뭐 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떤 수익 달성이 됐다가 지금 다시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지금 가격도 저는 괜찮다고 보니까 지금 좀 뜨긴 했는데 일단 2,115원 현재 가격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거에 이제 여기서 튀려면 뭐가 움직여야 되냐면 그 다음으로 상한가 가는 종목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삼화전자가 거래가 실리고 있다는 게 저는 일단 이게 좋아 보여서 거래가 실리고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를 가면은 바로 뒤로 쫓아 움직일 텐데
이게 윗꼬리만 길게만 안 생기면 돼요.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생기는 거 있죠? 이러면 망한 겁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윗꼬리가 길게 생기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머물러 줘야 돼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머무르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말는 게 제일 좋긴 한데 20%대든 뭐 이 정도 대에서 이렇게 머물러 버리게 되면 불안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다 팔아버려요. 그럼 세력들이 그 물량을 받아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월요일 날 또 땡겨 올리겠죠. 뭐 흔들어도 또 땡겨 올립니다. 그럼 얘네들은 무슨 이슈로 땡겨 올리는 거겠어요? 결국은 중국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매집을 해놨다가 중국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계속 올라가겠죠. 쭉쭉쭉쭉 올라가면 그때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에코프로 사듯이, LNF 사듯이, 코스모학 사듯이 고점에서 열심히 비싸게 사줍니다. 왜냐면 계속 움직이니까.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LNF부터 해서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왜 물렸냐 물어보면 많이 올라가도 왜 물렸습니까? 그러면 더 올라갈까 봐 이슈가 계속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가면 고점에서 개인들이 많이 그걸 사게 돼 있어요. 이슈가 계속 강하게 나오니까. 저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이 이슈가 나올 때 팔으라고 얘기하지 사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바닥에 있으니까 세노텍 같은 애들 공략을 해놓고 나중에 이슈가 나와서 중국에서 히트로 다 잠가버리겠다. 뭐 미중 무역 갈등 발생을 시키고 막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 잘 팔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만만해서 얘기하는 거고 뭐 6개월 올해 안에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손잡고 화해하고 이럴 가능성보다는 또다시 대만을 두고 이상한 얘기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잘 보시라는 얘기로 오늘도 세노텍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히토류 관련주, 그 안에서도 세노텍을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115원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표적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더 생생한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 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도 D램의 점유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4%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에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매수가는 10만 9천 원에 2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잘 기다려주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점차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된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이제 좀만 더 올라가면 이제 수익으로 바뀌는데요. 일단은 인공지능 섹터에 대한 이슈가 지금 터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에서 만들어 놓는 이제 그러니까 고성능 칩이죠. HBM이라고. 그래서 그런 고성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는 굉장히 고성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바닥론 얘기도 나왔고 사실 나온 지가 얘기가 좀 상당히 좀 됐던 흐름인데 엔비디아 실적이 괜찮다라는 얘기와 아마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가 하이닉스에서 만든 반도체일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건데 일단 수익이 다음 주면 나겠죠? 그럼 수익이 나면 한번 파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또 언제 또 조정받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많이 물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얘가 더 올라가는 일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파는 게 안전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11만 원 정도 찍고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5일선을 계속 타고 움직이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5일선 타고 움직이면 12만 원도 가고 13만 원도 가고 14만 원도 가고 일단 여기가 이제 저항이니까 13만 원까지는 가능성은 있겠죠. 이 정도의 그 힘이면. 근데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여기서 한번 꺾고 움직일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한번 꺾고 움직이면은 아쉬우니까 그래서 수익이 나면은 절반 정도는 무조건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 수익이 났는데 그 다음서부터 해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진다. 빠지고
엔비디아 주가도 빠지고 뭐 이러면서 반도체 주가가 좀 빠진다는 소식이 들리면 왕창 파세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수익까지는 가져가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그 삼성제약이요. 삼성제약. 그 아침에 상한가 갔던데? 예, 상한가. 예. 그래서 한번 이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한번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870원이고 비중은 30%요. 수익이 나셨네요. 그러면은 예. 자,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예.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상한가 물량이 176만 주 정도가 쌓였잖아요. 예. 저게 이탈이 안 되면 그냥 냅두면 돼요. 아, 저게 만약에 장중에 자리를 비우면 안 돼. 보고 있다가 이탈이 되면 절반은 팔면 됩니다. 아, 절반을 팔고 조정받으면 또 사세요. 어차피 바닥에 있는 거고. 아마 이게 지금 알츠하이머 그 신약 그것 때문에 이슈 때문에 아마 이게 상한가가 건데 그러니까 뉴스에 간 건데 상한가가 이탈이 안 되면 그러니까 오늘 제일 운이 좋으려면은 오늘 상한가 이탈되지 않고 내일 점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장 시작하자마자 이미 상한가로 딱 들어가 있으면 팔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근데 내일 아침에 갭상승을 주고 막 흔들어 버리면 그러면 예. 그때도 좀 팔아야 됩니다. 예. 근데 오늘은 상한가만 안 풀리면은 그냥 그대로 냅둬도 돼요. 아, 오늘은요? 예, 근데 만약 상한가 장중에 풀리면 절반만 예. 팔았다가 예. 그러면 조정받으면 또 다시 살 기회를 노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예. 운이 좋으려면 오늘은 상한가가 안 풀리고 이대로 마무리가 되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것만 되는지 안 되는지만 살피면서 그냥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오플로. 이오플로우. 네, 20%입니다, 비중은. 비중은 20%시고 예, 매수가는 3만 원입니다. 매수 가격은 4만 원. 3만 원. 3만 원. 네. 네, 차트 한번 볼게요. 보니까 네. 재작년에 물린 거죠?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는 3만 원이 없는데요? 재작년일 거예요. 2020년도. 아, 2021년도. 한 2, 3년 됐습니다. 제가 물린 지가. 그렇죠. 네. 반토막이 넘게 났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일단 지금 네. 차트가 바닥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네. 작년 10월 달서부터 시장이 바닥을 칠 때 같이 바닥을 치는 모습이 한번 나왔는데 그때는 좀 애매했는데 올해 1월 달에서 이중 바닥형 주면서 완벽하게 바닥을 지금 친 거고 네. 바닥을 친 이후에서는 지금 우상향의 상승 트렌드를 그리고 있고 근데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갭상승으로 떠갖고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은 힘이 있네요. 이거 수익으로만 나는 게 목적이라면 가져갈 만해요. 뭐 흔들려도 가져가면 수익은 날 것 같으니까. 얼마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목표가를. 지금 박스권 흐름 와서 32,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목표가가 예. 32,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이는데 물론 그 이상 욕심도 내볼 만도 한데 지금 시장이 네. 그렇게 욕심을 내기에는 막 시장이 막 이상해요. 막 올라가는 척했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가는 척했다가 또 떨어지고. 전문가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딱 맞더라고. 제가 여러 종목을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옷도 유행도 계속 바뀌잖아요. 옷도 막 예전에서는 뭐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고 막 머리 스타일도 막 그때마다 막 다 다르듯이 이 주식도 그런 이제 스타일별로의 그 유행이 계속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장은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종목 상담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죠. 한 3, 4년 전에서는 시장이 지금 뭐 우상향으로 뭐 가고 있을 때서는 그냥 팔지 말아라, 그냥 냅둬라 뭐 이런 얘기도 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박스권에 부딪히면은 파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욕심을 내면 한 32,000원까지는 보실 수 있고 그 이상도 가능한데 그 이상은 시장 때문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일단 3만 원 돌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도 오래 보유하고 계셔서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래도 목표가 32,000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지켜보시다가 3만 원 선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추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촬영하신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 지금 흐름이 어떤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매수가로 2,115원 잡아주셨는데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2,12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적절한 포인트에 매수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각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4,738억 원의 순매수세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대형주 위주로 제조업 부분의 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개인과 기관 투자자 매도세로 전환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지금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178억 원의 순매수세 확인되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44억 원, 69억 원의 매물 출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장 초반부터 힘차게 출발했는데 역시나 강보합권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14% 상승하면서 2,55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0.16%의 상승의 흐름 이어가면서 849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빨간불 지켜주면서 우리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27분이 지나간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지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그냥 금요일이고 시장이 뭐 이렇게 폭등하거나 그런 흐름은 안 나오죠. 어제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지금 미국 선물이 아침에서는 약간의 마이너스였는데 자 지금 현재 한번 볼게요. 지금도 아침보다 조금 더 빠지네요. 아침에 마이너스 0.18 정도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0.36 정도 되거든요. 유럽 선물도 마이너스 0.36 정도 빠지네요. 0.3 정도. 영국도 마이너스 0.36. 현재 시각 10시 28분 이 정도 시간대에 유럽 선물도 빠지고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장이 여기서 폭등하는 느낌보다는 이 박스권에 그러니까 폭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살살살 밀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IT 섹터들도 지금 막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차트를 보면은 네페스라든지 이것도 시스템 반도체인데 왜 얘는 못 가냐고요. IT 섹터들이 그렇게 좋은데. SF 반도체 얘도 시스템 반도체인데 얘도 폭등을 못 해요. 자 네페스 얘도 폭등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애들이 폭등을 한다. 오늘 네페스가 한 20% 뭐 혹은 뭐 상한가 폭등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뭐 심텍도 막 폭등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 PCB 관련주 이렇게 폭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지금 IT 섹터들 PCB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하고 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부 종목은 강한 거 맞아요. 일부 종목은 강하게 움직이는데 모두 다가 강하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수가 위로 폭등할 생각이 없으니까 일부만 지금 이슈에 맞춰서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서도 반도체 움직이는 게 약간 테마주성의 움직임이지 지수가 좋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그 이유예요. 미국 시장이 지금 반도체 바닥론에다가 인공지능 AI 섹터가 돈을 벌어주니까 저것 때문에 반도체가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로 움직이면 그러면 오늘 밤이든 다음 주든 이걸 보여줘야죠. 강하게 폭등. 그리고 다우존스도 강하게 폭등. 유럽 시장도 또 강하게 돌파.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일본 시장도 이렇게 넘어가고 이게 나와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부터는 뭐 네페스라든지 심텍이라든지 아니면 SF 반도체라든지 이런 시스템 반도체, PCB 관련주, 반도체 장비주 이런 애들을 공략을 본격적으로 해줘야 되지만 지금 아직까지의 느낌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호재 뉴스는 있는데 그렇게 강하게 넘어갈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박스권에 가둬놓고 장난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유럽 선물이 지금 슬슬 빠지니까
뭔가 좀 밀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밀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도체도 움직이는 애들 선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짜증나는 거죠. 다 같이 움직이면 좋은데 똑같은 PCB라도 가는 건 잘 가요. 이스페타 시스템 되게 잘 갑니다. 코리아 소켓도 뭐 잘 가긴 잘 가요. 근데 나머지 PCB는 하나도 안 움직여.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싫은 거잖아요. 뭐 반도체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잘 가는 것 같은데 또 나머지는 또 안 가. 그리고 오히려 흔드니까 갔던 애들은 잘 안 떨어지는데 안 간 애는 더 떨어져. 이 차별화장.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지금 당할 수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은 박스권장으로 그냥 돌파할 거는 돌파한 다음에 우리가 믿어주고 돌파 전에서는 그냥 박스권장으로 그냥 고정을 시켜놓고 흔들 걸 생각을 해서 반도체주들도 빠지면 공략을 하고 박스권장이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도체 조정을 받으면 차라리 공략을 하려고 단타로 생각을 하고 사료주도 빠지고 있죠. 좀 더 빠지면은 공략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사료주가 아니고 저쪽에 있는 그 히토로 관련주 오늘 움직이니까 저점했을 때 공략을 하고 그러다가 뭐 혹시나 이번 주에서 또 중국에서 또 이상한 얘기 나오면은 또 시간에서 급등하거나 뭐 다음 주에 급등이 나오겠죠. 그럼 급등하면 뭐 해야 돼요? 쫓아갈 게 아니고 저점 매수한 거 올라가면 팔아주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이런 매매가 지금은 제일 깔끔하고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급등할 걸 생각하지 말고 IT 섹터들 올라갈 거 쫓아가지 말고 뭐든지 다 조정을 받을 때 바닥에 있을 때 그래서 박스권을 두고 밑에서만 공략을 하면 그러면은 큰 폭락은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깨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밀리는 대로 테마주 장세가 계속 돌면서 움직일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매매 대응을 계속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시장 큰 폭락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 상황 확인해 주셨습니다. 큰 우려감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이 종목별 전략을 위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매수가는 6,070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의 전망이 보이면서 좀 상승 여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매수가 부근에서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뭐 업황 종만 이제 기대감에 최근에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5일선 이탈 나오면 이거는 이제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올라왔죠. 한번 사실 더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조금 더 남은 것 같았는데 오늘 5일선 이탈이 만약 수익이면은 지금에서 좀 팔면 되는데 4,070원이면은 오늘 사셨나? 오늘 샀으면은 잘못 샀죠. 이걸 왜 지금 삽니까? 아니, 이거 최근에 올라갈 때 샀었어도 이것도 좀 그렇고. 일단 손절 라인은 여기 돌파된 고점 5,900원 잡아드릴게요. 이거 깨지면은 손절을 했다가 밑에서 다시 사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은 다시 올라와서 수익으로 바뀌면 위치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조정받으면은 괜찮아요. 이쪽으로 조정받으면 매수가 되고. 지금서부터 올라오는 자리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한번 노렸다가 다시 밀릴 때 다시 사고. 그러니까 지수가 폭등하지 않고서는 올라가질 않으니까. 어쨌든 최근에 조선주들이 지수가 최근에 별로 그렇게 막 폭등하는 흐름은 아니었는데 조선주들이 최근에 은근슬쩍 강하게 움직였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뉴스 보고 사신 것 같은 느낌인데 들어올릴 때 지금 가격대보다는 좀 더 싸게 5,600원 이하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들어올리면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싸게 사시는 전략이 안전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우리산업이요. 우리산업? 예. 우리산업. 이게 원전 테마 쪽으로 들어가는 거일 텐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8,500원에 비중은 30%요. 18,500원의 비중은 30%. 예. 이게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자, 전기차. 오늘 전기차 흐름들이 그렇게 딱히 움직임이 없네요. 아니, 이거, 왔었는데, 분전 오고 좀 치고 못 팔아가지고, 몇 번이나 또 이러네. 지금 일단 그쪽 섹터들 종목들 흐름들을 보고 있는데 일단 강한 게 없어서 8,500원 수익이 났다가 일단 지금은 이제 조정을
이미 18,000원 넘어간 상태에서 올라왔다가 이게 이제 N자 목표치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한번 주고 이제 조정받은 거예요. 이제 조정받았으니까 지금 이제 다시 또 기다려야죠. 많이 빠질 것 같아서 팔으려고 그러는데. 이미 벌써 뭐 빠질 만큼 빠졌는데요, 뭐. 이게 지금 전저점 자리까지 내려왔잖아요. 16,000원 네. 초반 여기까지 찍었으면은 거의 두들겨 맞을 만큼 맞았어요, 이미. 여기서는 버티는 게 맞아요. 어때요? 네, 지수가 뭐 이렇게 크게 폭락하거나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일단 16,0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면은 그대로 갖고 있다가 다시 반등 줄 때 한 18,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6,000원까지 봤다가요. 그 16,000원이 안 깨지면 예. 보유를 하다가 18,000원쯤 오면은 다시 전화를 주세요. 예.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 같으니까.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우선 해당 종목은 16,000원 선 잘 지켜주나 잘 지켜보시다가요. 혹시 잘 지지해준다라고 한다면 또 18,000원 선 도달하게 됐을 때 지금처럼 추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 매수가는 21,0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AI 관련주 가운데서도 음성 인식 관련된 기업입니다. 어제 좀 5% 넘는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그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21,000원이면 이거 단타로 들어가시는 것 같기는 한데 자, 차트를 보세요. 한번 차트를 보면은 이게 박스권으로 작게 잡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폭이 좀 클 거예요. 그렇죠? 봐봐요. 이게 폭이 20%가 좀 넘어요. 이게 참 이렇게 해서 잘 안 찍힌. 자, 이게 폭이 한 23% 정도 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매매하는 사람들 잘못 물리면 20%가 넘게 물렸다가 본전됐다가 20% 많이 물렸다가 이게 이제 고점에 잡은 사람들의 이제 상황이고 저점에 잡은 사람들은 20% 수익이 났다가 수익이 빵이 됐다가 20% 수익이 났다가 빵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니까 매수 가격이 21,000원이면 되게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격에 갖고 있으면 안 되고 21,000원 가면 팔아야 돼요. 그리고 내려올 때 다시 싸게 사고 그래야 유리하게 포지션을 잡아서 단타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1,000원에 물린 상태에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알아서 올라가줘서 수익을 가져다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손실이 큰 상태에서 손절도 못하고 그냥 갖고 있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올라오면은 팔아주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 주가는 22,000원, 25,000원 여기까지 뭐 올라갈 수도 있죠, 당연히.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횡보한 다음에 다시 움직이면 25,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이상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 예전처럼 이걸 돌파하면서 크게 가지는 않잖아요.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앞으로도 몇 번 더 할 것 같으니까 조만간에 또 다시 21,000원쯤 올라가게 되면 다 팔기 어려우면 절반이라도 파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정받아 한 20% 빠지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럼 단가가 19,000원이든 18,500원은 낮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매매 대응하시는 게 안전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오늘 금요일인데 지수는 크게 폭락이 없을 겁니다. 근데 계속 테마주들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계속 순환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 주도 움직일 거니까 조정받으면은 또 공략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음 주도 또 참여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방송 이후에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